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찍히는 영상은 게임 제작 스터디 레벨업에서 게임 제작 동아리 레벨업에서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찍는 건데, 오프라인 스터디에 참여하고 싶으셨는데 사정이 안 돼서 이제까지 참여를 하지 못하셨던 분들과, 혹은 온라인 스터디를 하는데 책으로 공부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크립트 부분이, 저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를 잘 아시는 줄 알고 좀 대충대충 넘겼었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 하시는 분들의 경우 이해가 좀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따로 찍게 되었어요. 챕터 5까지 하나씩 할 거고요. 일단 처음부터는 설치부터 시작할 거고, 중간에 스크립트를 치거나 하게 될 때는 스크립트를 다 치고 잠깐 멈춰서 따라서 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치시고 제가 스크립트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스크립트에 대한 설명을 하면은 스크립트를 보고 이해하시고, 설명을 듣고 이해하시고, 뭐 그런 식으로 같이 넘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작 과정을 그냥 읽는 식으로, 제가 먼저 읽는 식으로 할 겁니다. 그냥 쭉 따라가면서 같이 따라오시고, 따로 그냥 제가 하는 부분은 하나하나 완전히 꼼꼼히 짚어드리진 못하고, 천천히, 중요한 부분만, 그리고 책을 볼 때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게 하기 위한 게 지금 여기 영상의 목적이니까요. 영상을 보고 책을 다시 보면서, 혹은 뭐 굳이 안 그러셔도 되지만 그래도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책을 한번 보시는 게 나중에 실제로 혼자 제작을 하거나 하실 때, 아니면 스크립팅을 하면서 공부를 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처음 유니티 설치부터 할게요. 유니티 설치는, 지금 여기 유니티 5 교과서란 책은 유니티 5.56 버전 정도를 쓰고 있어요. 지금은 18 버전까지 나왔는데 18 버전까지 나왔는데 18 버전을 설치를 하셨다면 기본 코드 편집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깔아주셔야 코드 편집이 가능하고요. 유니티에 기본적으로 내장돼 있던 모노 디벨롭이란 편집기가 18년 버전부터 없어졌어요. 없어졌기 때문에 최소한 18 버전을 쓰셔도 되지만, 18 버전을 쓰실 거면은 편집기인 비주얼 스튜디오를 같이 깔아주시거나, 이것도 무료고 간단하게 깔 수 있으니까 따라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혹은 여기 책과 같은 버전을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은 18 버전 자세히 보기를 누른 다음에, 자세히 보기가 아닌가 보네. 제품에서 퍼스널 하 다운로드 같은 거, 아무튼 다운로드로 들어오세요. 네, 아무튼 다운로드를, 뭐든 일단 다운로드를 누르면 유니티 이전 버전이라는 데가 있을 거예요. 유니티 이전 버전을 누르시면은 유니티 다운로드 이전 버전들에 대한 다운로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7 버전 쓰셔도 되고 뭐 다른 거 쓰셔도 되는데, 최소 5 버전 이상, 5.5 버전 이상, 혹은 18 버전 이하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5.56을 쓰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저는 뭐 6.6 받았었나? 5.56 받았네요. 뭐
딱히 상관은 없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고 차이를 못 느끼실 정도일 테니까 그냥 아무거나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받고 실행을 해보시면 받을 때는 뭐 맥이나 위니아에 따라 다르겠지만 유니티 설치 프로그램 하고 설치 프로그램 받은 다음에 그냥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다 설치가 되고 나면은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회원가입하는 거 회원가입 해주시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들이 뜨는데 디스크 안에다가 하는 거 있고 어카운트 계정이 있고 새로 만들 때는 뉴 프로젝트를 눌러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뉴 프로젝트 하면은 이런 창이 뜨는데 뭐 프로젝트 이름 그 프로젝트가 담겨있는 장소 아까 프로젝트들이 있는 거 지우려면 직접 거기 들어가서 지워야 되는 것 같아요. 저 다른 지우는 방법은 저도 모르고요. 그리고 계정 있고 3D와 2D를 선택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냥 처음은 3D로 만들어 볼게요. 3D로 만들면은 3D로 만들면은 처음에 이런 창이 뜨죠. 이런 창에서 일단 뭐라도 만들어 봐야 되니까 만들어 볼게요. 오른쪽 클릭 누르면은 뭐가 뜨는데 여기서 3D 오브젝트 큐브를 하면은 정육면체가 생성됩니다. 이걸로 간단한 설명을 할게요. 왼쪽에 있는 이 창은 하이어라키 뷰라고 오브젝트들이 놓이는 곳입니다. 게임 오브젝트들이 실제로 놓이는 곳이고 이거를 누르거나 뭐 더블 클릭하거나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건 씬 뷰라고 합니다. 씬 뷰는 실제 게임을 하는 곳이 아니고 만드는 뷰예요. 여기에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뭐 옮기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데를 한번 둘러보거나 뭐 돌리거나 뭐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여기서 실행을 누르면 게임 뷰라는 데로 들어가요. 여기 창이 여러 개 있는데 게임 뷰라는 데로 들어가면 실제로 게임이 어떻게 작동할 때 어떻게 되는지 플레이를 해볼 수도 있고요. 게임이 작동하는 실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카메라예요. 카메라가 비추는 게임 속의 장면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직접 볼 수 있어요.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게 플레이 버튼인데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누른 상태에서 편집을 하시면 뭐 3D 스피어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런 걸 만들게 되시면 게임을 껐을 때 모든 편집 내용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편집하지 마시길. 네. 필요할 때가 있을 순 있겠지요. 네. 나중에 정말 게임 제작에 익숙해지고 하다 보면은 일부러 게임 플레이를 눌러놓고 추가하고 빼고 하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우리는 배우는 입장이고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편집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에셋 스토어는 게임에 사용되는 주요 기능들, 스크립트 혹은 이런 오브젝트, 그림 아니면은 알고리즘마저도 사람들이 팔고 있어요. 무료로 제공해주는 것도 있고, 팔고 있는 것도 있고, 뭐 아무거나 보면은 예, 이런 거는 예, 관절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해주기 위한 팩인데 이 팩을 $20 뭐 이런 거에 살 수 있는 거죠. 실제 게임을 진지하게 제작하고 싶으시다면 나중에 잘 배워서 이걸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직 그런 걸 쓸 일은 없습니다. 오른쪽의 창은 인스펙터라는 창이에요. 인스펙터라는 창에서는 게임 오브젝트 같은 걸 눌렀을 때 자세한 정보가 보입니다. 자세한 정보라는 포지션, 위치, 뭐 로테이션, 각도, 스케일 크기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충돌 판정을 관장하는 콜라이더, 뭐 이런 아주 다양한 그 컴포넌트라고 하는데, 컴포넌트는 하나의 부품이라고 아시면 될 거예요. 하나의 부품을 다루는 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부품에 대한 정보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 막 움직이고 각도 조절하고 했었는데, 보통은 뭐 이런 데서 자세한 수치를 찍어서 하게 돼요. 네. 그리고 아래 창이 프로젝트 뷰예요. 실제 이미지나 이런 거를 밖에서 끌어오거나 해야 된다, 아니면은 얘를 여기다가 저장해 놓고 나중에 다시 써야 된다 하면은 이 창에다가 뭐 끌어다 놓고 하다 보면은 네, 다루기 편하실 겁니다. 자연스럽게 다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왼쪽 위에 있는 창은, 왼쪽 위에 있는 도구 모음, 도구 모음은 이런 오브젝트를 다루는 간단한 기능들이 모여 있는 데인데요. 제일 첫 번째 거는 이제 이런 씬뷰의 위치를, 내가 보이는 위치, 내가 보고 있는 위치를 조절하는 곳이 버튼이고요. 두 번째 거는 오브젝트의 위치를 조절하는 버튼. 네, 아주 막. 세 번째 거는 오브젝트의 방향을 돌리는 버튼. 네 번째 거는 오브젝트의 크기, Z축, Y축, X축 이런 것도 다 돌리는. 그리고 네 번째 거는 뭐 여러 가지 종합된 건데, 뭐 크기를 줄이고 뭐 돌리기까지 가능하고 한데,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괜히 막 오류 나거나 뭐 실수해서 잘못 당겨버리거나 하면은 골치 아플 수 있으니까 보통은 한 기능씩만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단축키가 있습니다. 제일 왼쪽부터 QWER, T도 있지만 T는 잘 안 뜬다고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QWER를 통해서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카메라, 아까 말씀드렸는데 카메라도 하나의 오브젝트예요. 카메라가 있으면 얘가 비추고 있는 각도와 위치에 따라서 실제 보이는 게임에서의 모습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당기고 멀리 하고 하는 거는 마우스 휠로 줌인 줌아웃 하고요. 이런 평행 이동은, 이런 Q의 기능은 휠을 클릭하고 이동하셔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점을 회전시키려면은 Alt를 누르고 회전하면은 회전이 됩니다. 이 방금 보이는 이 다형체가 카메라가 비추는 시야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모니터에 표출되는. 그리고 게임씬을 보시면은 비율이 나오는데 여러가지 있는데 16대 9, 뭐 5대 4, 4대 3인데 보통은 16대 9를 쓰니까 16대 9로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이나 iOS 폰에 맞춰서 하고 싶으시면 이거를 프리 에스펙트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플러스 해서 위스랑 헤이트를 맞춰서 조절해 주시면 돼요. 지금 저는 16대 9로 할 거고요. 이 책에서도 대부분 16대 9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16대 9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는 스크립트를 배울게요. 이게 사실 1장의 내용이었고요. 2장인 스크립트를 들어갈 건데, 스크립트를 들어가기 위해서 프로젝트 하나를 다시 만들어 줄게요. new 프로젝트 네임은 샘플. 저는 샘플이 있으니까 샘플 2로 할게요. 2D로 해주셔야 되고요. 2D로 해야 우리가 배울 때 직관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보기가 편해요. 그러니까 만드는 게임에 따라 당연히 다르겠지만 지금 저희는 2D를 다룰 거기 때문에 2D로 하겠습니다.
이게 2D 창이에요. 아까랑 다른 점은 아까는 휠 버튼을 누르고 하면은 평행 이동, Alt 버튼을 누르고 하면은 시점의 변화였는데 지금은 Alt를 누르고 해도 평행 이동이 됩니다. Q 버튼을 누른 거랑 똑같은 효과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일단 스크립트를 만들어 볼게요. 프로젝트 뷰 안에서 우클릭을 누르고 크리에이트 창을 들어가면은 여러가지 뜨는데 거기서 C# 스크립트를 선택합니다. C# 스크립트를 선택하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름을 웬만하면 지어주고 결정하고 지으세요. 그러니까 엔터를 누르세요. 왜냐면 이 안에가 코드가 써 있는데 여기 클래스 명의 테스트라는 게 처음 지을 때와 동일하게 설정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스크립트 이름을 바꾸고 싶게 됐다 해서 바꾸면 안에 내용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name이 do not match the file name이랑 다르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해요. 실제로 이런 경우로 왜 안 되지 하는데 이게 아니어서 이게 맞지 않아서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바꿔주면은 만약에 파일 이름을 바꾸고 싶다 하면은 더블 클릭해서 모노 디벨롭을 열어서 이 안에 걸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 안에 거 모노 디벨롭을 열었고요. 모노 디벨롭이 아니라 어떤 편집기도 상관이 없지만 비주얼 스튜디오나 모노 디벨롭 둘 중 하나로 해주시면 되고요.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1.8 버전은 모노 디벨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코딩을 배우신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스크립트에 대한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처음 딱 열면은 기본적으로 있는 코드들이 있어요.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 쓰기 때문에 처음부터 있는 거고요. 스타트나 업데이트를 제외하고는 지워주거나 하시면 안 됩니다. 웬만하면 그럴 거예요. 스타트랑 업데이트는 지워주셔도 코드 실행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자, 처음에 있는 이것들은 코드를 짤 때 유니티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애들이에요. 유징으로 갖고 오면 유니티에 있던 코드들을 빼와서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코딩을 할 때 좀 더 편하게 쓰게 하기 위한 코드들입니다. 건드려주지 않으셔도 되고요. 나중에 이게 유징으로 추가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UI를 다루고 싶다 하면 using unity engine.ui 등으로 추가를 해주셔야 되고요. 코드를 한 줄 쓸 때는 항상 끝에 세미콜론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런 중괄호로 묶는 좀 야매식 설명인데 중괄호로 묶는 애들 빼고 중괄호로 묶게 되면은 안 써드세요. 근데 중괄호로 안 묶으면은 반드시 세미콜론을 붙여주셔야 된다. 거의 대부분의 상황 95% 정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클래스명을 의미하는 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크립트 이름은 클래스명이랑 똑같고요. 클래스라는 거는 이따가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은 그냥 이 스크립트 하나가 클래스 하나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드시 이 중괄호로 닫고 열고는 이 상호작용이 돼야 돼요. 반드시 열었으면 닫으셔야 됩니다. 이게 빠져 있어서 오류가 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게임을 실행할 때 보면은 FPS라고 하죠. 1초에 몇 프레임이 지나가는지 프레임 per second라고 하는데 1초에 몇 장을 보여줘서 60장 정도 보여주면은 인간이 인식하기 힘들게, 그러니까 이게 끊기는 사진의 집합이라는 거를 인식하기 힘들게 그냥 빠르게 보여줍니다. 그거를 빠르게 보여주고 그래서 게임이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좀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게 하는 건데요. 여기 유니티에서도 기본적으로 60 FPS를 써요. 1초에 60장의 프레임이 돌아가는데, 여기 스타트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이런 건 스타트 메서드는 게임 실행 버튼을 누르는 순간, 눌러서 게임이 시작될 때 그때 작동하는 메서드예요. 이 안에 코드를 넣으면 여기서 설명하듯이 시작할 때 코드가 작동합니다. 업데이트라는 메서드 안에, 메서드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C에서의 함수입니다. 이 업데이트 메서드 안에 코드를 넣으면 매번 반복되는 프레임마다 한 번씩 반복돼요. 그러니까 1초에 평균적으로 60번 반복되는 거죠. 반복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른 언어들에서 사용하는, 실제 코딩에서 사용하는 반복문의 일종입니다. 1초에 60번 반복되는 애들이고요. 만약에 옆으로 한 칸 간다를 여기다 넣으면 1프레임마다 한 칸씩 가기 때문에 1초에 60칸을 가게 되겠죠. 그런 내용을 여기서 담고 있고요. 처음 코딩을 하시는 분들은 다 해보셨겠지만 처음은 출력이라는 거를 배우죠. 출력을 배워보겠습니다. debug.log 라는 기능을 사용해요. debug.log 괄호를 열고 닫고 세미콜론을 붙여서 닫아주고, 이 괄호 안에 내용을 쓰면은 출력이 됩니다. hello world. 어느 코딩을 배우는 어느 곳에서나 쓰는 hello world를 쓰고, 저장이랑 빌드라는 걸 할 때는 F8을 눌러주시면은, 여기 모노 디벨로프 기준 F8을 눌러주시면은 빌드가 될 거예요. 비주얼 스튜디오는 F5를 누르면 될 텐데 그게 실행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실행이 안 되게 빌드만 하는 법은 기억이 안 나네요. 한번 잘 찾아보시고요. 디버그 로그를 사용하면 출력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다 출력하냐? 게임 안에 출력하는 게 아니고요. 프로젝트 뷰 옆에 콘솔 뷰라는 게 있습니다. 콘솔 뷰라는 거 옆에 출력이 돼요. 이거를 적으셨으면 프로젝트 뷰에서 실제로 적용을 시켜봅시다. 실제로 스크립트를 오브젝트에 적용시켜서 작동하게 하려면 스크립트를 끌어다가 여기 add component 밑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지금 메인 카메라 밑에 넣었는데 카메라를 작동하게 하고 싶으면 메인 카메라 밑에다가 넣어주고, 뭐 캐릭터 플레이어 밑에 작동하게 하고 싶다면 플레이어라는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플레이어 밑에 스크립트를 적용시켜주고 하시면 됩니다. 메인 카메라에 그 기능이 추가된 거예요. 게임이 시작할 때 콘솔 뷰에 헬로 월드를 출력하라.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콘솔을 들어가면 헬로 월드라고 실제로 출력을 하죠. 디버그 로그가 실제 게임에서 쓰이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콘솔 창에 띄우는 거는 우리가 만들 때만 보는 건데, 이런 만들 때 뭔가 오류가 있다, 아니면은 얘가 어느 시점에서 실행되는지 모르겠다 할 때 디버그 로그를 쓰셔서 여기는 점프 뭐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점프를 해야 되는데 왜 안 되지 하면서 뭐 그쯤 그 코드의 그 줄쯤에다가 넣고 해보면은 여기가 왜 실행이 안 되는가, 뭐 여기에 넣고 해보면 여긴 실행이 된다, 그럼 여기가 문제겠네, 뭐 이런 걸 찾아낼 때 쓰입니다. 뭐 코딩을 할 때 쓰이는 부분이고요. 플레이 버튼 항상 꺼주시고요. 이 안에를 문자열이라고 해요. 큰 따옴표 2개로 묶으면 문자열이라고, 컴퓨터가 받아들이기에 이 스트링이라고 하죠. 스트링이라고 하는데, 문자열, 컴퓨터가 저장하는 공간을, 문자들을 저장하는 공간이다 라고 해놓는 문자열을 쓸 때는 항상 큰 따옴표 2개 사이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콘솔 그 다음에는 변수 선언을 배울 거예요. 변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변수가 뭐냐? 변수는 뭔가를 저장하려면 컴퓨터가 받아들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에다가 나는 여기다가 문자를 넣을 거야. 아니면 나는 여기다가 정수를 넣을 거야. 혹은 소수를 넣을 거야. 라고 지정해 줄 공간이 필요해요. 그런 공간을 변수라고 하는데 그런 변수를 선언을 하고 사용을 해야 합니다. 변수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슬래시를 누르면 주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코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내가 코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내가 여기 코드 속에 적어놓고 싶은 부분을 적을 수 있어요. 실제로 좀 줄이 길어져서 한 1000줄을 사용한다 하면은 이 기능이 도대체 무슨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게 될 수가 있어요. 직접 그거를 일일이 읽어보기도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다가 이런 식으로 주석을 붙여서 이 밑의 스크립트는 이 밑의 코드는 메서드는 메뉴 창을 열기 위한 메서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알아보기 편하고 내가 보기에도 나중에 찾아보기가 쉽기 때문에 자주 사용합니다. 여기서도 되는지 모르겠네. 되네. 이런 슬래시 별과 슬래시로 닫으면 그 안에 내용 전체가 주석이 돼요. 알아두시고. 변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int, float, float, 더블, 불, 차르, 캐릭터, 스트링, 인티저, 플로트, 더블, 불, 캐릭터, 스트링 이렇게 있는데요. 얘는 정수를 저장하고 얘는 실수를 저장해요. 소수를 포함한 수. 네, 모를 리가 없겠지만 아무튼 얘는 같은 실수를 저장하는데 더블이 플로트보다 한 제곱 정도 큽니다. 엄청 큰 거죠. 불형은 true와 false, true or false를 다루는 거고요. 참 거짓만 판단하는 거예요. 캐릭터는 문자 하나, 예를 들면 기억 혹은 각 아니면 A, 심지어 3 이런 것도 문자 하나이기 때문에 문자 하나를 쓸 때 사용하고요. 스트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자들의 여러가지 집합이고요. 사실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int는 약 21억, 플로트는 기억도 안 나요. 엄청 많고 더블은 그것보다도 엄청 많아요. 그 범위는 플로트를 넘어가는 범위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넘어가게 되면 사용하는 게 더블입니다. 인트가 21억. 그래서 보통 옛날 게임들 중에 숫자의 한계가 존재하는 게임들 중에 인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21억쯤이 한계인 게 많았죠. 옛날 동물농장 해보셨으면은 치트 중에 치즈오메틱인가 그 치트 있을 텐데 그게 21억 버그였잖아요. 괜히 21억인 게 아니라 인트의 값이 21억 몇몇까지 남을 수 있었기 때문에 21억을 추가했었다. 그런 거고요. 깜짝이야. 하나씩 선언을 해볼게요. 선언이라는 걸 하는 방법은 이제 이 변수를 이런 이름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지정을 해주는 건데요. 선언이라고 합니다. int 정수형 변수를 사용할 겁니다. 뭐야? 그 정수형 변수의 이름은 age입니다. 라고 하면은 하고 닫으면 이제 age라는 정수형만을 담을 수 있는 상자가 생긴 거예요. 이 age에 23, 23살이니까 debug.log 이런 거 할 때 팁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뭐 코드를 쓸 때 이 bit쯤만 하면은 이게 자동 완성이 돼요. 엔터를 누르시거나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점을 누르시게 되면은 그 다음 자동으로 디버그 점에서 지원하는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뜹니다. 거기서 로그를 찾아서 엔터 해주시면은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대소문자가 바뀌어요. 대소문자도 알아서 바꿔줘요. 열고 닫고 age라고 변수명을 써주면, 아까는 문자 열을 사용했었는데 age를 하면은 그냥 23이 딱 뜰 거예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그리고 그 전에 확인하기 전에 이 debug.log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잖아요. system.collections. 점은 보통 의라고 받아들이시면 편해요. 의 할 때 의. 디버그에 있는 로그라는 기능을 사용하겠다. 그 로그라는 기능에서 사용하는 게 이 문장인데, 여기 안에 age를 채워서 쓰겠다 하고 적용을 해보면 콘솔 뷰에 23이 뜹니다. 아까 여기 막 썼던 건 다 주석이라서 적용되지 않아요. 변수의 선언인 거죠. 그리고 보통 변수를 선언할 때는 초기화라는 걸 해줘요. 높이 키라는 거를 저장을 해볼게요. 175 175.3 F 키를 쓰고요. 플로트 형식을 저장할 때는 항상 소수를 사용했을 땐 무조건 F를 붙여주셔야 되고요. 소수를 사용하지 않을 때도 뭐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F를 붙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 붙이셔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아마. 이런 식으로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그러니까 변수를 선언하자마자 값을 대입해 줄 수 있어요. 이걸 초기화라고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선언해 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경고를 해주고, 어떤 것들은 막 오류나고 하니까 웬만하면 변수를 선언했다면 나중에라도 초기화를 해주세요. 그리고 변수를 대입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는은 같다가 아니라 왜 오른쪽 i를 왼쪽에다가 집어넣는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hate2는 hate1이다 라고 하면은 이 hate2라는 상자 안에 hate1이라는 상자 안에 있던 애를 복사해서 집어 넣어줘요. 그러면 hate1도 175.3F, hate2도 175.3F 이렇게 뜹니다. debug.log hate2 debug.log hate1 출력을 해볼게요. 더 안 껐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스크립트는 외부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편집하다가 1시간치 날아가고 하면은 눈앞이 아득해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까 썼던 23이 있고 hate2인 175.3, hate1인 175.3 둘 다 출력이 되죠.
문자열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아까 딱 큰 따옴표 안에 넣었었던 그 문자열은 스트링이라고 하는데요. 스트링 이름 하면은 name은 김태환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문자열을 쓰면은 변수를 직접 집어넣으면 김태환이라는 게 출력이 되지만 네임에 담겨있는 값이 출력이 되는데, 이걸 큰 따옴표로 묶으면 얘 자체가 하나의 문자열이기 때문에 그냥 네임이 출력됩니다. 조심하시고요. 변수를 합하는 방법이 있는데, 변수를 합하는 방법에는 네임이라는 변수와 문자열을 합칠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큰 따옴표 안에 제 이름은 이라고 쓰고, 뭐 스페이스바도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플러스로 묶으면 스페이스바는 적용이 되지 않거든요. 플러스로 묶고 네임 하고 입니다. 플러스 나이는 그리고 플러스 뭐야, age 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은 출력할 때 이 애들을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김태현입니다. 나이는 23입니다. 되죠? 보시면 여기도 스페이스바를 안 넣어줬기 때문에 스페이스바가 안 돼 있어요. 이런 것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변수들은 연산을 할 수 있어요.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이런 거. answer는 1 플러스 2입니다 라고 저장을 하면은 1 플러스 2의 값이 알아서 계산이 돼서 적용이 됩니다. 확인해 볼게요. 또 안 껐어. 미쳤나봐. 3 실행이 되죠. 그리고 그 외에도 사칙 연산 다 되고요. 코딩을 안 하신 분들이 이게 있는데, 사칙 연산은 사칙 연산 기본적인 연산 n은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모더레이트라고 나누고 난 나머지 연산이 있어요. 예를 들면 7 나머지 4 하면은 7에서 4를 나누고 난 나머지 몫은 계산 안 하고요. 7에서 4 나누면 1, 몫은 1이고 나머지는 3이니까 그 나머지 3이 출력이 될 겁니다. 출력을 해보면 여전히 3이 출력이 되죠. 이런 나머지 연산은 주기 같은 거를 판단할 때 가끔 쓰여요. 예를 들면 내 턴에 한 번씩 공격력이 1 올라갑니다. 뭐 이런 카드가 있다고 하면은 턴이라는 걸 두고
그 턴에 나머지 4 해서 그게 0일 때, 그게 0이라면 뭘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때 쓰이고요. 변수끼리도 연산을 하고 더하고 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변수는 위에다가 몰아서 써줍니다. 변수 n1과 n2를 선언하고 이 n1 플러스 n2 하면은 8 더하기 6, 이 안에 저장된 값끼리 더해져서 14가 나와요. 가끔 그 값 자체를 더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플러스 n서는 n서에다가 5를 더한 값을 더해준다 로 사용해요. 반드시 꼭 그래야 돼요. 왜냐면 얘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값을 대입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값이 지금 14 플러스 5를 여기다 대입한다. 그래서 얘는 19가 된다. 이런 식으로 사용됩니다. 근데 이걸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좀 귀찮다 보니까 이걸 줄이는 방법이 플러스는 이에요. 그럼 본인 자기 자신의 5를 더한다, 혹은 뺀다, 곱한다, 나눈다가 됩니다. 또 보통 하나 더하기를 사용할 때가 있어요. 하나 더하기 같은 거, 뭐 턴이 한 턴 증가한다 뭐 이럴 때 꼭 1씩 증가시켜 주잖아요. 이런 거를 증가시킬 땐 플러스를 사용합니다. 플러스만 하면 1이 더해집니다. 마이너스를 하면 1만 빼지겠죠. 그리고 문자열끼리도 더할 수가 있어요. 문자열끼리도 더할 수가 있는데, string 1 hello, string 2 world, answer, string answer는 string 1 플러스 string 2 해서 사용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둘이 아까 제가 플러스 했던 것처럼, 문자열 아까 했던 것처럼 합쳐지게 돼요. 아까 했던 내용이 사실 이거네요. 문자열과 문자열의 연결. 그리고 숫자나 정수나 실수도 문자열에 연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보셨듯이 23입니다 이런 것처럼 알아서 숫자가 문자열로 변환돼서, 그러니까 1, 2, 3이라면 1, 2, 3이라는 숫자였지만 그 숫자를 이제 문자열인 1, 2, 3이라는 애로 변환을 해갖고 집어넣어줘요. 알아서 해줍니다. 해보셔도 돼요. 귀찮으니까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되는 건, 맞다, 여기 사용되는 변수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데 보통 유니티 안에서는 이거 이상 쓸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제어문, 다음은 제어문인데요. 2.5절 71페이지까지 왔네요. 제어문은 조건, 게임에서 상당히 많이 쓰는 건데, 조건을 쓰는 거예요.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만약 뭐뭐라면 뭐뭐 한다 라는 논리에서 배웠던 기본적인 그거를 이제 코드로 구현하는 거예요. 게임에서는 조건문을 쓸 일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정말 간단한 거, 뭐든 거의 조건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 클릭을 하면, 그리고 또 클릭한 부분이 게임 시작이면 게임 시작을 한다, 뭐 이런 것도 다 조건이겠죠. 다 if를 붙이게 돼요. 그리고 뭐 만약 총에 맞으면 체력을 15 깎는다,
이런 거 다 조건문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조건문은 어떻게 사용하냐? if라는 애로 사용을 하고요. 비교 연산자를 사용해서 판단을 합니다. 판단식 if 판단식 실행 내용입니다. 만약 이 안의 내용이 맞다면 이 안의 내용을 작동한다, 동작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판단식은 연산자가 있어요. 넣는 느낌표는 크다, 작다, 아니 뭐 아무튼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왼쪽과 오른쪽이 있어요. 왼쪽 넣는 오른쪽 이라고 치면, 만약 왼쪽과 오른쪽이 같으면 이 값이 맞음이라는 뜻의 true라는 뜻의 1로 변하고요. 틀리면은 틀리다는 뜻의 0으로 변할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컴퓨터 내에선 그렇게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는는 이게 는이 같다죠. 아까 는은 대입한다라는 뜻이고요. 는은 왼쪽과 오른쪽이 같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같은가? 라는 뜻입니다. 같으면 1, 아니면 0. true, false. 느낌표 는은 둘이 다르다면 이고요. 왼쪽이 오른쪽보다 작다면,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다면, 왼쪽이 오른쪽보다 크거나 같다면, 왼쪽이 오른쪽보다 작거나 같다면 입니다. 예제를 사용해 볼게요. int 약초의 넘버가 1이라면 체력을 50 회복했다 를 출력한다 라고 합시다. 예를 들면 약초가 뭐 메이플 스토리로 비교를 하자면 빨간 포션이 있고 주황 포션이 있고 하얀 포션이 있잖아요. 빨간 포션을 먹었는데 포션의 번호가 빨간 포션이다 하면은 체력을 50 회복했다. 주황 포션이다 하면 100,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이 돼요. 볼까요? 약초의 번호가 1이 맞으니까 출력이 되겠죠. 만약에 약초의 번호가 1이 아니라면, 다르다면 실행 자체가 되지 않아요. 이 문장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if else 문이라는 게 있어요. if에 else가 붙으면 이게 맞으면 얘를 실행하고 아니면 얘를 실행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기 때문에 얘가 실행이 되겠죠. 약초가 아닙니다 를 출력한다고 합시다. 실행해보면 약초가 아니기 때문에 약초가 아닙니다 라는 식으로 사용이 되죠. 거기에다가 조건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else if를 통해서요. else if 약초가 2면 체력을 100 회복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은 뭐야, 이런 조건문 안에는 세미콜론을 넣어주시면 안됩니다. 실수했고요. 이 다음에 else를 붙여서 이것마저 아니게 되면 이라는 걸 해줘도 되고, 코드에 따라서 그냥 추가 안 해주셔도 돼요. 그거는 뭐 본인의 마음이고요. 실행을 해보면은 약초의 번호가 2번이기 때문에 체력을 100 회복했다가 뜨는 겁니다. 코딩을 할 때는 변수의 선언의 범위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이상 int라는 식으로 허블다운 이런 거를 여기다가 선언을 했으면 이 중괄호 바깥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중괄호를 벗어나면, 그러니까 얘를 선언한 중괄호 안을 벗어나면 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서 여기서 선언을 했다면 여기서는 못 쓰는 거죠. 여기서 int i는 1 이런 걸 해도 여기에서는 하면 없다고 뜨죠. i라는 애가 이 중괄호 안에는 없다. 왜냐면 이 안에 있는 애기 때문에 안 된다 라는 식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게 for문이라는 반복문이에요. for문은 반복, for랑 while이 있는데 아마 while은 많이는 안 쓰기 때문에 그런지 여기서는 다루고 있지 않네요. while은 궁금하면 찾아보시고, for문은 for문의 실행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세미콜론 2개로 3칸을 구분하고요. 첫 번째 칸에는 초기 값, 판단식 값 변화, 실행 내용,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값을 정해주고 이 값이 어떻게 된다면, 그게 참이라면 안에 걸 실행합니다. 그리고 실행하고 나서 값 변화를 통해서 그 값을 변화시켜주고 다시 얘로 돌아가서 판단을 하고 다시 실행을 하고 다시 값을 변화하고, 그걸 무한 반복해요. 끝날 때까지. 그 값이 벗어나는 순간 이 문장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보여. 예를 들면은 for int i는 1, i 0, i가 10보다 작을 때 i는 플러스 플러스 해준다. i가 10보다 작을 때는 debug of i 해서 추가를 하고요. i가 10보다 작을 때는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i를 1 늘린 다음 다시 판단을 하고 다시 실행을 합니다. 확인을 해보면 얘는 아까 예시로 든 거니까 저기 값이 i가 0이었고 1이 증가하다가 9가 됐고, 9에서 1이 증가하고 나서 판단을 해보니까 10이라서 이 값을, 이 식을 만족하지 않아요.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넘겨줍니다.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반복문이에요.
이 값을 뭐 i 플러스는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씩 증가시킬 수도 있고, 뭐 혹은 처음에 i 값을 뭐 10으로 했다가 i가 0보다 클 때 실행하면서 i는 1씩 빼준다, 뭐 이런 걸 해도 돼요. 이 반복의 조건은 본인이 필요에 따라 창의력을 발휘해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 두 개만 잘 사용해도 많은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리고 크기를 조금 늘릴게요. 보기 편하게. 그 다음은 배열이라는 건데요. 게임을 실제로 만들면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게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템이 하나만 있을 리가 없잖아요. 아이템 넘버가 1, 아이템 넘버가 2, 아이템 넘버의 네임은 초보자의 검, 뭐 이런 거 일일이 다 선언을 해주기가 너무 귀찮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선언하기 편하게 상자의 줄을 만든다고, 상자의 줄 같은 걸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배열 하나가 상자 하나인데 그 상자가 쭉 있는 걸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아니라 이제 int 이거 맞구나. 배열의 선언은 이런 식으로 하고요. int player new int, 그 안에 넣을 내용은 이런 식으로 정해줍니다. 100을 넣었으면 100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번호의 컨트롤은 넣고 0은 아니지, 인트니까 플레이어 0은 스트링으로 바꿉시다. 스트링 플레이어 플레이어 0 김홍길동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배열은 0번부터 생기기 때문에 0부터 99개까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일일이 막 플레이어 0번은 인트 스트링 플레이어 0은 홍길동, 스트링 플레이어 2는 김철수,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 첫 번째 상자의 이름은 0인 거예요. 그리고 왜 이래? array, 배열은 영어로 array라고 합니다. 그 배열을 좀 쉽게 다루는 게 일일이 하나씩 다 넣어줄 수도 있지만 포문을 사용해서 넣어줄 수도 있어요. int i는 0, i가 5보다 작을 때 i 플러스 array에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거는
한다. 이러면은 어레이 0부터 어레이 4까지 5개가 다 출력이 될 텐데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값이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오류가 발생할 거예요. 어레이 i는 i 2 곱하기 i 합시다. (0, 2, 4, 6, 8) 실행이 돼요. 이러면은 여러가지 값을 한 번에 다루기가 편하다. 자세한 내용은 배열을 다루는 여러가지 테크닉 같은 거는 책에 여러가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거는 메서드라고 합니다. 점점 이상한 오류가 발생하는 것 같긴 한데 모르겠네요. 메서드라 함은 하나의 함수라고도 부르는데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뭔가를 자르고 싶다 하면은 가위라는 도구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앞으로 이 게임을 만들 때 잘라야 될 일이 많을 것 같다 하면은 컷 메서드 도구 컷이라는 애를 만들게 되면 이 컷을 이용해서 계속 쓸 수 있어요. 선언은 어떤 식으로 하냐, 메서드 처음 만들 때는 변수 타입, 메소드 이름, 변수는 아까 말씀드렸죠, int 이런 거, 변수 타입, 메소드 이름, 그 다음에 값 이런 식으로 써요. 그 다음에 실행 내용, 그 다음에 실제로 사용할 때는 컷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 안에 내용이 싹 실행돼요. 이 보이드는 조금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메서드는 중요한 게 다른 메서드 바깥에다가 전환을 해주셔야 돼요. 이 스타트도 하나의 메서드이기 때문에 덧셈이라는 메서드를 만들게요. 덧셈이라는 메서드를 만들고 싶다 하면은 스타트 메서드 바깥에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처음 메서드를 만들어 볼게요. 첫 메서드의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함수랑 똑같아요. 아무 반환 값도 아무런 받을 것도 없는 메서드가 있어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곧 이해가 되실 거예요. 디버그 헬로 하고 나서 여기서 say hello 해주면은 안에 있던 디버그 로그 헬로라는 거를 얘 하나로 처리할 수 있어요. 지금은 어차피 똑같은데 뭔 차이냐 하겠지만 뭐 공을 굴리고 그 공이 어떻게 튀어서 막 이런 거를 계속 처리해야 된다 하면은 계속 일일이 다 쓸 순 없잖아요. 만들어두고 공 굴리기 띠릭띠릭 해놓으면은 끝나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인수를 아무것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반환하지 않는 메서드입니다. 다음은 인수가 있는 메서드예요. void call name. 뭐 사실 약간 규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데 단어의 첫 자를
메서드나 클래스 같은 걸 생성할 때는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는 게 서로 알아보기 좋기 때문에 그렇게 씁니다. 약속 같은 거예요. 의문은 아니고요. 스트링 네임 hello name 하면 어떻게 되냐, 밑에서 선언을 할 때 call name 안에 텀 이런 식으로 스트링이라는 인수를 받기로 이 괄호 안에다가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스트링이라는 변수를 받아야 되고, 그 변수를 받아서 이 안에다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톰을 집어넣었으니까 헬로 톰이 되겠죠. 실행해 볼까요? 헬로 톰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다음 방법이 인수도 있고 반환값도 있는 거예요. 반환값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시겠지만 그런 거는 선언할 때 반환값이 존재하는 변수 타입으로 선언을 해요. 예를 들면 정수형 변수 int로 메서드를 선언하면 add return c 가 아니라 answer지. return answer를 반환한다. return이라는 값이 반환값이 필요한 메소드에서는 return이라는 값을 꼭 써요. return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 answer 아예 다른 절에 있기 때문에 아예 다른 중거로 밖에 있기 때문에 같은 변수명을 써주셔도 됩니다. answer를 선언하고 answer는 (3과 4의 합이다) 하면 int형 인수 두 개를 받아서 반환을 해요. 이거 자체가 int 값인 거죠. 이거 자체가 int 값인 return 값, 그 int 값은 return 값이 결정하고요. return 값 answer는 인수 1과 인수 2를 합한다. 그러니까 3과 4를 합한 7이 여기다 대입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debug log answer 해주면 7이 출력되죠. 여기까지가 메서드였고요. 클래스는 다음은 클래스입니다. 클래스는 조금 설명하자면 하나의 물체를 단위, 예를 들면 메서드가 기능이라면, 그리고 변수가 변수가 있다면
클래스는 기능 플러스 변수. 예를 들면 플레이어 클래스. 플레이어 클래스의 경우 뭐가 필요하냐? HP라는 변수가 있을 거고, MP라는 변수도 있을 거고, 가진 돈, 머니라는 변수가 있을 거고, 공격이라는 메서드가 있을 거고, 마법이라는 메서드가 있을 거고, 방어함 메서드, 뭐 이런 기능 하나하나 또 따로 존재할 거예요. 메서드는 클래스 안에서 생성할 수 있어요. 다른 메서드 안에서 생성할 수 없지만,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플레이어에 있는 기능인 공격을 사용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까 봤던 점을 사용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이런 겁니다. 어디에 있는 이 메서드를 사용할 거다. 디버그에 있는 로그라는 메서드를 사용할 거다. 다 이런 거예요. 혹은 플레이어의 HP를 15 깎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플레이어의 HP가 깎이고, 뭐 그렇게 사용합니다. 선언법을 설명할게요. 클래스 이름으로 선언을 하고요. 변수들 선언, 메서드들 선언해주고요. 실제로 사용할 때는 다른 데서 사용하겠죠. 뭐 다른 클래스에서 사용하거나 뭐 그렇겠죠. 할 때는 클래스 이름을 변수 타입 int처럼 하나의 변수 타입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클래스 이름 플레이어, 여기서 사용할 이름 new 클래스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 사용은 이 플레이어는 여기서 사용할 이름 점 해서 하는 거고요. 실제로 보면은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예를 들면 클래스는 클래스 바깥에 선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public 클래스 플레이어. 일단 내용이 좀 많으니까 그냥 쓸게요. 다 쓰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넘겨서 완성된 거 보이면 거기로 가서 설명을 들으셔도 되고요. 같이 쓰셔도 되는데, 데미지만큼의 데미지를 얻다. 이런 식으로 클래스라는 걸 선언을 해줘요. 그럼 이제 이 플레이어를 다루는 하나의
부품이 완성된 겁니다. 얘를 실제로 적용하려면 그냥 이거 다 지울게요. 귀찮네요. 실제로 사용은 플레이어, my player, you player. 아! 잠깐만. 얘는 남겨놔야지. 바본가? 아까 이렇게 선언을 했으니까 여기서 myPlayer라는 이름으로 이 클래스를 빼와서 사용하겠다 라는 선언을 해줘요. 그렇게 되면 이 myPlayer를 하나의 변수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myPlayer 점 하면 attack 데미지 뭐 이런 식으로 떠요. myPlayer의 attack, myPlayer의 데미지는 몇을 입었는지 떠야 되니까 50으로 합시다. 50 데미지를 입혔다, 50 데미지를 입었다 라는 게 얘네들이 하나하나 이 문장을 통해 여기까지 가고 여기서 어택을 찾아서 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프라이빗이랑 퍼블릭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 프라이빗은 이 괄호 안에서만 쓸 거다 라는 접근 수식자고요. 퍼블릭은 이 바깥에서 얘네를 건드릴 수 있게 하겠다 라는 접근 수식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myPlayer.hp 해도 안 나오죠. hp라는 변수는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접근 수식자는 여러 가지 있는데 대부분 쓰게 되는 건 private, 여기서만 쓰겠다, public, 다른 데서 쓸 수 있게 하겠다. 그 다음 protected 라고 얘 밑의 서브 클래스라는 게 있는데 그 서브 클래스에서까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 하는 건데, 그런 상속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 거고, 혹시 궁금하시다면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던가 C# 상속 뭐 이런 걸로 검색을 하시던가 클래스 이런 걸로 검색을 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디스라는 게 있어요. 이 디스라는 걸 왜 쓰냐, 제가 아까 말했듯이 이 작은 중괄호 안에서는 바깥 중괄호랑 상관없이 변수를 또 선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hp를 int로 hp를 여기서도 선언을 해요. 만약 이 hp가 없으면 여기서 이 500에서 깎여요. 100에서 깎이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this를 써주면 이 클래스 전체에 있는 애 중에 이 클래스의 멤버 변수인 hp를 사용하겠다 라는 뜻이에요. 쓰다 보면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런 클래스들 중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게 될 클래스가 있는데 그게 벡터 클래스예요. 벡터 클래스라는 게 뭐냐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만들어서 아마 유니티 엔진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니티 엔진 안에 들어가 있나? 뭐 시스템 클래스 안에 들어가 있나?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벡터 클래스는 만들어져 있고 이미 우리가 유징이라는 걸 이용해서 꺼내왔기 때문에 선언만 해주면 돼요. 여기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겠다. 벡터 to player position은 u 벡터 to 초기화 0.0f 0.0f 식으로 선언을 해주시면 플레이어 포지션이 플레이어 포지션이 0,0, 0,0이라는 형태로 표출이 돼요. 그리고 이 하나가 x, y라고 쓰입니다. 벡터 3가 있는데 벡터 3는 z에서 z까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플레이어 포즈의 x 좌표는 이런 식으로 컨트롤을 해줘요. 8.0f를 더할 거고 플레이어 포즈의 y는 9.0f를 더할 거예요. 라는 거를 해주고 디버그 로그를 다시 해보면 8,0, 5,0이라고 더해지죠. 이런 벡터 변수는 벡터 클래스는 마치 하나의 변수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해놓으면 이제 x, y, z를 다루는 변수를 사용하는 거죠. 벡터 2의 경우는 x, y, x좌표, y좌표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거를 응용해서 이제 플레이어 자체의 포지션을 x, y, z를 대입해서 바꿔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챕터 2의 내용이에요. 한 1시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1, 2 합해서 내용 이해가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내용 이해 다 되면은 이래. 되든 안 되든 꼭 책을 한번 같이 보고 직접 해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한 거는 책을 볼 때 막 책을 보면은 막 글자가 막 한 페이지에 막 20줄, 막 30줄 있는데 그걸 일일이 다 보는 거보다는 효율이 훨씬 좋을 테니까 이게 뭔지 알고 보면 훨씬 효율이 좋을 테니까 그러라고 있는 강의니까 꼭 책을 보시길 바라고요. 챕터 2의 내용, 챕터 2의 과제, 챕터 2의 과제가 1주차 책과제입니다. 챕터 2의 1주차 책과제는 자, 시작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만 보여드릴게요. 이거였나? 아이고. 못 본 걸로 하시고 아무튼 어떻게 되는 거냐, 딱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현재 플레이어 위치가 나오는데, 이 플레이어 위치가 조금씩 더해지다가 벡터로 더해지다가 이동거리가 100이 넘어가면 멈추는 그런 텍스트 게임이에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거는 일단 벡터를 선언해야겠죠. 벡터를 선언하고 플레이어 포지션이라는 벡터를 선언하고 X방향의 스피드랑 Y방향의 스피드, 그리고 이동 거리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동 거리를 선언을 해주세요. 그리고 런 메소드 안에 현재 플레이어의 위치는 몇입니다. 그리고 이동 거리는 몇입니다. 라는, 현재 플레이의 이동 거리는 몇입니다를 출력하는 문장이 넣어져 있는 메소드인 런 메소드를 작성을 하시고요. 런 메소드를 업데이트 함수 안에 넣으면 매번 반복돼요. 한번 해볼게요. int distance는 0. 디스턴스가 0이 여기서 생기면 안 되지. distance 그냥 바깥에 뺍시다. 초기화하려 하니까. int distance는 0. 왜냐면 아까 왜 그랬냐면 디스턴스는 0을 해버리면 반복돼서 다시 돌아오면 다시 0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증가값이 무효화됩니다. 디스턴스에다가 5를 더하고 디버그 로그 디버그.로그 현재 이동 거리는 입니다 에요. 근데 이거를 디스턴스가 100 이하일 때만 작동하게 하고 싶은 거죠. if distance가 100 이하일 때.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현재 이동거리는 5입니다, 10입니다, 쭉쭉 늘어나다가 100입니다 라고 출력을 하겠죠. 이걸 응용하시면 됩니다. 벡터의 길이, 이동거리를 벡터의 길이를 계산해서 집어넣어 주셔야 되는데요. 벡터의 길이는 벡터 면수명 점 매그니튜드 써주면, 사실상 클래스죠. 이거 벡터니까 클래스 점 매그니튜드 해주면은 그 벡터의 길이를 계산해서 여기다 넣어줍니다. 예를 들면 벡터가 3,4면은 길이는 5일 테니까 디스턴스에 5가 들어가는 거죠. 그 벡터 면수명을 그 매그니튜드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천천히 해주세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셨다면. 그리고 나서 아까 썼듯이 .x, .y 이런 식으로 해갖고 플러스 해주는데, 그 일정 거리는 x 스피드 등으로 y 스피드 등의 변수를 미리 정해놓고 그 값은 임의의 값 하고 싶은 대로 정하신 다음에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면은 챕터 2의 내용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어요.